그날 밤 냇가에서 한 남자가 독사에게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보, 제발 가지 마세요. 연화, 놓으시오. 해 뜨기 전에 가야 그 약초를 캘 수 있소. 영구는 아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다시 그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젯밤 꿈이 이상했어요. 당신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을 꾸은 꿈일 뿐이요. 걱정 마시오. 명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시오. 해 지기 전에 꼭 돌아올 테니 약속하세요. 꼭요. 약속하오. 명구는 연화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 한양 과거 시험 이명구는 장원급제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이었던 박창수가 뇌물을 받고 다른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는 없구나. 절망한 명구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산길에 쓰러졌을 때 연화가 그를 구했습니다. 버드나무처럼 가냘픈 몸, 달빛 같은 피부,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 선비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명구를 집으로 데려가 밤새 간호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연화의 미소를 본 순간 영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둘은 혼인했습니다. 연화, 내가 꼭 과거의 급제에서 당신을 한양 양반댁 마님으로 만들어주겠소. 전 그냥 당신만 곁에 있으면 돼요. 명구는 나 때문에 연화가 평생 이 가난한 마을에서 고생할 순 없다며 매일 밤 코피를 쏟으며 공부했습니다. 내년 과거를 준비하며. 그런데 갑자기 연화가 쓰러졌습니다. 몸이 몹시도 허약해진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 잘 드시나요? 영구는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밥을 굶으며 자신에게만 먹을 것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여보, 울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내가 미안하오. 못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소. 깊은 산 속에 기력을 회복하는 명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새벽 산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연화는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연화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연화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연화댁, 큰일 났소. 연화는 정신없이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바위 틈에 쓰러진 명구를. 목과 팔에는 시퍼런 독사 물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보. 연화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영구의 손에는 약초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프다고. 연화는 명구의 손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구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아, 연화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연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러다 연화도 따라 죽겠어. 불쌍하게 신혼인데. 3일째 되는 날, 밤 연화는 명구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데려가세요, 제발. 그리고 남편 명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내가 꼭 지켜줄 테니 살아야 하오. 약속하시오. 명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가지 마세요. 사랑하오. 연화. 명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집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명구가 잡았던 그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이가 지켜준다고 했어. 연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살아야죠.
당신이 원하시니까. 그날부터 연화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갈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명구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그리고 49제가 지난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신다더라. 보름달이 뜬 밤, 마을 입구에 횃불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사또 나리 행차시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엎드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창수 한양에서 매물로 벼슬을 산탐관 오렸습니다. 시골 마을이라더니 정말 볼품없군. 박창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멀리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실루엣이 환상적으로 빛났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박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전 김첨지가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 나리. 저는 이 마을에 사는 과부 연화라 하옵니다. 과부? 호 박창수의 눈에 음흉한 빛이 돌았습니다. 나이는 20살이옵니다. 완벽하군. 딱 내 취향이야. 박창수는 입술을 핥았습니다. 다음 날 연화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 탄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평범한 선비 차림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실례지만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셔도 되겠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단정한 옷차림, 눈빛이 맑았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연화는 집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한결은 물을 마시며 연화를 관찰했습니다. 소문대로 미인이로군. 그런데 연화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을 잃으셨습니까? 연화가 놀라 정한결을 봤습니다. 어떻게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9제가 지났습니다. 그렇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한결은 물동이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마을에 위험이 오고 있습니다. 네. 새로 온 사또를 조심하십시오. 정한결은 그 말만 남기고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연화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그날 밤 관아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박창수는 술을 마시며 김첨지를 불렀습니다. 저 연화라는 여자, 내 첩으로 드리고 싶다. 예. 사또 나리. 그러나 저 여자는 과부입니다. 닥쳐. 박창수가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내가 원하면 그만이다. 방법을 찾아라. 예, 김첨지는 땀을 흘리며 물러났습니다. 며칠 후 김첨지가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연화 댁, 사또 나리께서 부르십니다. 어찌 저를 무슨 일로 가시면 아실 것입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대청마루에 박창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라고 했지? 예, 나리. 박창수는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소문보다 더 아름답군. 좋아. 넌 이제부터 내 첩이 되어라. 네.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 들리지 않았나? 내 첩이 되라는 것이다. 사또 나리. 전 이미 남편이 죽었지 않느냐? 박창수가 소리쳤습니다. 죽은 남편 붙들고 뭘 하자는 것이냐? 나한테 와서 첩이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남편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뭐? 박창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나를 거절해? 제 뜻은 확고합니다. 박창수가 부채를 펼치며 연희의 뺨을 건들며 말했습니다. 김첨지. 내일부터 이 마을 모든 집에 군포를 부과한다. 한 집당 은자 100냥씩. 이에 사또 나리. 못 내는 집은 남자는 군대로, 여자와 아이는 노비로 삼는다. 연화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연화.
내 남편 장례 때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지. 내가 내 첩이 되면 군포를 면제해 주마. 내 선택 하나로 마을 전체를 구할 수 있다. 박창수가 부채로 연화의 뺨을 쳤습니다. 3일 안에 대답하도록 해라. 그날 밤 마을에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연화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나겠네. 사또가 악한 거지. 그래도 연화가 첩이 되면 연화는 집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음은 해결이 아닙니다. 정한결이 서 있었습니다. 3일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지내십시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집니다. 악은 반드시 제 발등을 찍는 법입니다. 정한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곧 옵니다. 그는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남편 명구가 나타났습니다. 영구는 연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관아 방향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독사의 쉬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눈을 떴을 때 창문 밖에서 커다란 독사 한 마리가 관아 쪽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 사또 박창수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누군가 분명 목을 조였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목에는 뱀이 감은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박창수가 포졸들을 이끌고 연화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연화, 나와라. 연화는 떨리는 다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이제 내 것이 되어라. 박창수가 연화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대로 박창수의 수하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드디어 내가 내 것이 되는구나. 박창수가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안 돼요. 제발. 연화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크아하. 이곳이 너희 집이다. 박창수가 연화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연화는 촛대를 집어 휘둘렀습니다. 박창수의 뺨이 찢어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박창수가 연화의 손목을 짓눌렀습니다. 촛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박창수가 연화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문이 박살났습니다. 멈춰라. 검은 관복을 입은 정한결이 서 있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나는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 정한결이다. 박창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암행어사 박창수. 내 죄를 아느냐? 손에는 금빛 마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뇌물로 관직을 샀다. 둘째, 과거 시험을 조작했다. 셋째, 백성을 착취했다. 넷째, 여인을 강제로 겁탈하려 했다. 이 죄 어찌 변명할 것이냐? 박창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잘 살려주십시오, 포졸들. 당장 결박하라. 포졸들이 박창수를 묶었습니다. 정한결이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암행어사 나리 만세. 다음 날 새벽 박창수는 결박당한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정한결이 직접 호송을 지휘했습니다. 빨리 서두르라. 해지기 전에 다음 마을까지 가야 한다. 박창수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양만 가면 뇌물로 빠져나갈 수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후 큰 냇가 일행은 쉬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잠시 휴식하라. 정한결의 명령에 포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창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볼일 좀 볼 수 있게 해주시오. 어사나리 어찌하시겠습니까?
포졸이 물었습니다. 결박은 풀지 말고 숲을 옆까지만 데려가라. 2명이 지켜보고 이에래 2명의 포졸이 박창수를 끌고 냇가 숲을로 향했습니다. 숲을 속 여기서 하십시오. 포졸들이 박창수를 세워놓고 조금 떨어져 섰습니다. 박창수는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럽게 재수 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한양 가면 그때였습니다. 쉬.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창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풀이 흔들렸습니다. 뭐야 쉬익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수풀이 벌어지며 꿈속에서 보았던 검고 거대한 독사가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사람 얼굴만 한 크기였습니다. 으악. 박창수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뱀의 눈이 박창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은 사람의 눈과 같았습니다. 박창수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스르륵. 그리고 박창수의 다리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감촉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살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사가 박창수의 가슴을 지나 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박창수의 귓가에 명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읍숨이 막혔습니다. 박창수의 눈알이 튀어나왔습니다. 독사는 더 세게 조였습니다. 쿡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창수의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뇌물을 받던 날, 과거 시험을 조작하던 날, 영구의 답안지를 불합격시키던 날, 연화를 처음 본 날,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숨이 끊어졌습니다. 저 자가 너무 오래 포졸들이 숲을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박창수가 바지를 내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시퍼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뱀이 감고 졸은 자국이었습니다. 으악. 포졸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한결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 자가 정한결은 박창수의 시신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뜨인 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 자국을 본 정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사에게 물렸군 하지만 어사나리. 이 자국은 물린 게 아니라 물렸다고 했다. 정한결의 단호한 목소리에 포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한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숲을 사이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뱀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한결은 그 뱀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천벌인가? 그날 밤 연화는 또 꿈을 꿨습니다. 영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연화야. 이제 끝났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오. 이제 안심하고 살아가시오. 명구가 연화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저는 여보 없이 연화. 당신은 살아야 하오. 그리고 명구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정한결이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오. 당신을 지켜줄 것이오, 여보. 무슨 나는 이제 떠나야 하오.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은 없소. 영구가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가지 마세요. 행복하시오. 연화. 영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정한결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박창수의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얘 부정하게 모은 돈이 상당합니다. 이 돈을 마을에 나눠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한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박창수가 죽은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정한결을 봤습니다. 독사가 그를 죽였는데 그 뱀의 눈이 정한결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눈 같았나요? 정한결이 놀라 연화를 봤습니다. 어떻게 죽은 남편이 저를 지켜준 것 같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한결은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한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연화 댁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사실 생각이십니까?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 것입니다. 평생 혼자 사실 생각이십니까? 정한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화는 정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어사나리는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정한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연화 댁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이 끌렸습니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무 중이었고 신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한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연화는 한참 정한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사나리 연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제 남편만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서도 저를 지켜줬습니다. 어떻게 그런 남편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정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례한 청을 했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십시오. 정한결이 패를 하나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양 관아에 가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화가 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결은 마지막으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연화는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보름 후 정한결은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보고했습니다. 전하, 박창수의 악행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전하,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과부들이 너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한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홀로 사는 여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할 법이 필요합니다. 임금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법을 만들자는 것이냐? 첫째, 과부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십시오. 둘째, 과부를 강제로 혼인시킬 수 없도록 하십시오. 셋째, 각 고을마다 과부들을 보호하는 관리를 두십시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리 하도록 하라. 한 달 후 과부 보호법이 전국에 공포되었습니다. 소식이 연화가 사는 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과부들을 괴롭히면 큰 벌을 받는다더라. 임금님이 직접 명을 내리셨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결 나으리 연화는 그의 뜻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마을 어귀에는 흑사비 헤이셔 베이라 불리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깊고 의로움은 독보다 강하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연화는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왔어요. 여보, 저 이제 괜찮아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 댁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한결이 서 있었습니다. 어사나리. 그리웠습니다. 정한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연화 댁 생각을 했습니다. 어사나리 한양에서 일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당신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정한결이 연화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연화는 정한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사나리, 저는 대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명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라, 연화야.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어사나리. 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나리의 마음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을 보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를 잊는 것이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정한결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잊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당신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연화가 정한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를 기다려 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평생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정한결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한결과 연화는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